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6월분 두 번째 동영상 촬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6월 두 번째 동영상의 주제는 핀테크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경쟁력에 관한 겁니다. 이 주제는 경제 시평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경제 단신에서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죠. 경제 단신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조금 부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주제를 선정을 했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스마트 기기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건 애플의 아이워치죠. 애플이 말로만 이렇게 한다 하다가 최근에 아이워치를 출시를 했죠. 아이워치 출시는 아이폰 출시하고 달리 상당히 조용하게 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혹시라도 이렇게 출시를 해서 흥행이 안 되면 어떠나 싶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한데요. 처음에 이제 아이워치 출시하고 나서 좀 팔리네 어쩌네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니 요새는 또 전혀 그런 아이워치 관련한 그 이야기들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이제 나중에 실적이 실적 나온 걸 보면 알겠죠. 근데 아마 좀 힘들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핀테크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경쟁력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경제 단신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도 이슈가 좀 됐었죠. 이걸 의도적으로 이제 삼성 등을 특히 삼성이죠. 삼성의 금융업 진출. 이미 근데 삼성은 금융업을 하고 있죠. 근데 은행업이죠. 은행 사업 진출을 허용한다 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꼼수를 부리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했는데 한번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이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핀테크라는 것은 이제 신조어인데요. 새로 만들어낸 이제 용어인데요. Financial Technology의 앞에 문자를 딴 약자죠. 줄임말이죠. 그 의미는 뭐냐면은, 내용은 뭐냐면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통해서 금융거래라든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걸 핀테크다. 이렇게 말하는데, 굳이 꼭 스마트폰이라기보다는 IT,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금융 거래나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실은 핀테크에 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가 되겠죠. 정보통신 중에서도 특히 이제 최근에 스마트폰이 이제 주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스마트폰이나 IT 기술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 더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획기적으로 이렇게 발달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또는 예전에는 취급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 정보들을 취급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해석해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빅데이터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 정보통신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금융 거래 및 금융 서비스 제공,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핀테크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핀테크의 핵심은 첫째는 뭡니까? 정보통신 기술이죠. 거기 안에는 스마트폰도 들어있고, 또 들어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빅데이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융이죠. 금융. 그러니까 핀테크는 이 세 가지 요소로거든요. 정보통신 혁명, 스마트폰을 포함하는 정보통신 기술,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 다음에 금융과 관련되어 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핀테크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 최근에 관심을 끌었던 게, 물론 애플이 이제 애플페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른바 신용카드 결제 기능을, 지금 신용카드 넣었으면 신용카드 회사의 그 카드를 가지고 이제 각 상점에 가면은 가맹점에 가면은 단말기에 찍찍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죠. 자기 대비라든지 아니면은 그 IC 칩을 갖다가 이제 카드에 붙여가지고 그걸로서 이렇게 본인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스마트폰이 그런 카드의 기능을 대체를 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스마트폰 자체를 카드라고 생각해 버리면 되니까 간단하죠. 그러니까 카드를 대서 이렇게 해버리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애플페이를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삼성전자도 이제 그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의 모바일 결제 솔루션 업체에 이제 그 룩페이를 이렇게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삼성페이, 애플페이에 대한 뭐 삼성페이를 만들어서 우리도 서비스를 그런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와 관련된 이제 삼성그룹 경영진의 행보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핀테크 관련한 이야기들이 좀 이제 관심을 끌었던 건데 사실 근데 그 핀테크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보통신 스마트폰을 포함한 정보통신 기술, 그다음에 빅데이터, 그다음에 금융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 이 핀테크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해져 있냐면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 기술에는 뭐가 있나요? 안에 크게 가르면 하드웨어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해서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스마트폰 단말기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기타 등등 이렇게 하드웨어를 만드는 제조 회사들이 있죠. 삼성전자랑 이런 이렇게 제조 애플이라든지 제조 회사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의 그 운영체제 OS를 만드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대표적인 데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애플의 iOS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과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했던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앱들이 있죠. 소프트웨어들이 다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해서는 이제 크게 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서 핀테크를 주도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는으로는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단말기를 만들어내는 하드웨어 제조업자, 삼성전자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정보통신 그 기술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회사, 대표적으로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뭐 애플은 하드웨어도 만들고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핀테크를 이렇게 주도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가 되겠죠.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해서는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는 뭡니까?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방대한 데이터를 말하죠. 근데 핀테크는 하나 더 있다 그래. 금융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의 의미는 뭡니까? 금융과 연관된 빅데이터죠. 그러니까 금융과 연관된 빅데이터는 것은 이렇게 금융 상품에 관한 데이터 또는 금융 거래에 관한 데이터, 금융 고객에 관한 데이터, 뭐 금융 정책에 관한 데이터, 뭐 여러 가지 거시 경제에 관한 데이터, 산업에 관한 데이터, 어마어마한 그 데이터들이 있죠. 이 데이터를 생산해내고 관리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업체들 또 잠재적인 경쟁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금융이니까 금융은 당연히 뭡니까? 금융업을 하는 금융은행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카드사라든지 이런 금융회사들이 있죠. 금융회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금융회사들이 또 핀테크를 주도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라는 겁니다. 네 가지죠. 핀테크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는 하드웨어 단말기 제조회사, 소프트웨어 제조회사,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는 회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금융회사, 금융기관들이 있죠. 뭐 근데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생산할 수 있는 회사들로는 뭐 신용평가회사라든지 고객의 신용이나 기업의 신용 등급 같은 거, 그 다음에 포탈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뭐 빅데이터 회사일 수 있죠. 아니면 클라우드 뭐 관련하는 게 서비스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빅데이터 회사일 수 있죠. 그런가 하면은 금융기관들 자체가 이미 빅데이터를 보유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핀테크를 주도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는 어쨌든 크게 네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겁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을까요? 누가 이 네 그룹 중에서 잠재적 경쟁력을 가진 네 그룹 중에서 핀테크를 누가 주도를 할까요?
이미 이제 결론은 나 있습니다. 아까 핀테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금융거래 서비스 행위가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핀테크의 가장 핵심 이 세 가지 정보통신 기술, 빅데이터, 금융 서비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핀테크 금융 서비스죠. 그렇죠. 금융 서비스잖아요. 정보통신 기술은 이미 있잖아요. 그 금융이 아니더라도 그냥 휴대폰 걸고 뭐 인터넷 검색하고 뭐 이렇게 그 문자 보내고 뭐 하고 하는 거 하고 있잖아요. 금융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단말기도 만들고 그런 OS도 만들고 앱도 나오고 있잖아요. 빅데이터도 말들은 계속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미. 네, 핵심은 금융이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금융 전문 회사입니까? 물론 이제 그 그룹 계열사에 삼성생명이나 삼성증권이나 삼성카드나 이런 금융기관들 회사들이 있죠. 애플이 금융회사입니까? 애플이 무슨 은행입니까? 아니죠. 뭐 구글이 은행입니까? 아니죠. 또 구글이 뭐 이렇게 온갖 또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구글의 트윗이라는 이런 것들이 뭐 나름대로의 어떤 광고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광고 영업을 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뭐 온갖 자기 이용자들의 정보, 개인 정보를 이렇게 축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 한들 핀테크하고 핀테크의 그 페이스북에 내는 것이 핀테크를 주도할 수는 없겠죠. 결국에 핀테크를 주도하는 건 뭡니까? 핀테크의 핵심은 금융이니까 금융기관이죠. 결론은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을 봐보십시오. 은행 고객 정보는 다 누가 만들어냅니까? 삼성전자가 만들어냅니까? 애플이 만들어냅니까? 은행이 만들어내죠. 시티은행이든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든지 뭐 국내 뭐 국민은행인 신한은행, 하나은행이든 뭐 이렇게 농협이든 우리은행이든 이런 은행들이 자기 고객들 정보를 거래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 축적을 하고 있죠. 그것이 빅데이터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다는 정도일 뿐이죠. 핀테크. 무슨 핀테크가 해서 이렇게 단말기 제조회사나 소프트웨어 제조회사가 금융업 자체를 뒤집어 버린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웃기는 소리입니다. 불가능해요, 그건. 몇십 년 동안 그런 그 은행업을 캐오면서 어마어마한 그 거래 데이터나 신용 관련한 데이터들을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축적을 해오고 있는데, 그걸 무슨 수로, 그건 다 그 은행들의 그 내부 기밀 정보인데, 공개하면 박살이 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중요한 정보들인데, 그런 빅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이미 금융기관들이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인 글로벌화된 금융 영업을 통해서 축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무슨 수로 애플이나 삼성전자가 이렇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냥 단말기 회사예요. 그냥 그런 금융 서비스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제공하는데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거 하려면 은행에 가거나 뭐 이렇게 ATM기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지금은 들고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는 거 들고 다니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냥 은행에 안 가고 증권사 안 가고 그냥 이거에서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 기능을 제공한다. 우리 스마트폰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하는 정도에 불과하죠. 그것이 근데 플라스틱 신용카드를 대체는 할 수는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은행이 우리는 은행 통장 이제 안 만듭니다. 안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은행에 오시면 통장은 그 스마트폰에다가 그냥 딱 찍어 드립니다. 스마트폰 안에다 통장을 심어 드립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을 대체를 하죠. 신용카드도 대체하죠. 그러니까 대체할 뿐이죠. 이게. 그다음에 현금도 대체할 수 있죠. 왜냐면은 체크카드라는 게 뭡니까? 그것도 카드잖아요. 플라스틱 카드잖아요. 은행에 현금 결제,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그대로 바로 결제하는 거잖아요. 체크카드로 그냥 스마트폰에다가 심어놔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현금 대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가 그런 그 금융거래와 관련된 단말기, 그러니까 신용카드, 플라스틱 카드, 그 단말기죠? 금융거래 면에서 보면은 이쪽 면에서 보면 이 신용카드가 단말기예요. 또 현금이나 통장도 단말기예요. 통장을 갖고 가야 그 단말기인 통장을 갖고 가야 은행에서 뭐 예금을 하든 돈을 찾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현금
내가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주고받아야 내가 물건을 사고 팔든지 뭘 하든지 하죠. 말하자면 금융면에서 보면은 이런 것, 신용카드든 통장이든 현금 이런 것들은 단말기에 해당하죠. 금융거래와 관련된 단말기에 해당하는데 정보통신혁명에 의해서 새로 등장한 이런 스마트 기기가 이런 금융거래에 있어서 그 서비스와 관련된 단말기를 대체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금융 기능 자체를 뒤집어 볼 수는 없죠. 무슨 수로 뒤집어 엎습니까? 경쟁력이 없죠. 금융 전문 은행 전문 은행도 아닌데 무슨 수로 합니까? 택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나 뭐 이런 것들 한국의 뭐 이렇게 스마트 기기 회사들이 글로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기 위해서는 핀테크 산업을 이렇게 주도를 해야 된다. 주도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 규제 완화를 해서 삼성전자도 막 은행하고 삼성그룹도 은행하고 누구도 막 은행 개나 서로 다 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을 정경련이나 이런 데가 웃기는 소리죠. 또 하나 좀 여기서 그러니까 좀 잠재적 경쟁자 대상에서 좀 이렇게 빠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해서 하드웨어 제조회사, 소프트웨어 제조회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 소프트웨어 제조회사에는 OS 제조회사뿐만이 아니고 전자상거래 업체가 있죠. 지금 가장 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 어디입니까? 중국의 알리바바죠. 예, 알리바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애플도 그 아이튠즈 같은 거 자기들 음악 이렇게 유료 뭐 이렇게 해서 하는 또는 유료 앱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그 아이튠즈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전자상거래 가지고 있죠. 근데 한국가로 치면 옥션이라든지 뭡니까? GS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전자상거래 업체가 또 잠재적인 이런 핀테크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전자 상거래 업체를 가보면 이미 안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기 전자상거래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려면은 개인 보안 인증하고 해서 카드 결제하는 기능들이 이미 프로그램이 다 깔려 있죠, 이미. 근데 그 전자상거래업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자기 전자상거래 장터에 들어온 또는 그 회원들만 한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하드웨어 단말기 제조회사, 소프트웨어 회사, 전자상거래업체를 포함한 그다음에 빅데이터 회사, 그다음에 금융기관 이렇게 봤을 때 핀테크를 주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세력은 역시 금융기관뿐이죠. 실제로 지금 금융기관들을 봐보세요. 옛날에는 은행들이 은행 돈을 찾고 이렇게 돈을 빌리고 할 때는 은행에 직접 가서 했죠. 그러다가 이제 단말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카드가 나왔죠. 신용카드도 나오고 체크카드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뱅킹이 됐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정보통신 기술을 이 금융기관들이 이미 이 정보통신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미 자기들의 그 이른바 핀테크라고 하는 그런 그 투자와 기술 개발들을 다 해오고 있죠. 인터넷 뱅킹, 이미 모바일 뱅킹도 지금 하고 있죠. 은행들이 다 모바일 뱅킹 깔았잖아요, 홈페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뭐 은행 거래나 결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금융기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이 핀테크 회사, 그러니까 단말기 이렇게 스마트폰 정보통신 하드웨어 단말기 회사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 거래와 관련된 단말기, 카드, 현금, 통장 이런 정도만 대체할 수 있지 금융 그 기능이나 서비스, 금융업 자체를 절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예요. 이제 참고로 이렇게 스마트 기기나 기능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스마트폰은 뭡니까? 전화하는 휴대폰에다가 PC라든지 인터넷 기능을 심어 놓은 거죠. 합쳐 놓은 거죠. 스마트 기어는 뭡니까? 기어 이렇게 웨어러블한 거잖아요. 스마트 글래스 구글 글래스 했다가 이제 포기했죠. 스마트 지금 애플워치 내놨잖아요. 뭐 이런 것들인데 스마트 기어는 어떻습니까? 간이 스마트폰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죠. 아직은 뭐 이렇게 기능이 단순하고 작고 기기도 스마트폰에 비해서 굉장히 제한적이죠.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스마트 기어가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관심을 끌었던 게 스마트카죠.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스마트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스마트카보다도 전기차가 더 지금 더 시급해져. 스마트카는 뭐 이렇게 얼마 전에 구글이 스마트카를 이제 뭐 이렇게 만들어서 무인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험 주행을 했는데 사고가 뭐 열 몇 건이가 일어났다고 그랬죠. 안 됩니다. 어려워요. 근데 구글에서 하는 말은 우리가 사고 낸 게 아니라 그 다른 상대방이 접촉 사고를 내서 이렇게 사고 난 거야라고 했는데 자동차 사고라는 게 그런 거죠. 내가 사고를 내야만 사고입니까? 누가 와서 받아보는 것도 사고죠. 거기에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대처를 못하면 어렵죠. 어쨌든 그 스마트카는 운전자,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PC나 인터넷 이 세 개를 합쳐놓은 그런 개념이죠. 스마트 로봇,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이제 로봇, 사람 지능, PC 인터넷, 그다음에 드론 요새 아마존이라든지 그 택배 관련한 드론들이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 스마트 드론, 사람 지능, PC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스마트라는 말은 아마도 이게 스마트라는 말이 사실은 이보다도 한 단계 더 앞선 말이 이미 오래전에 나와 있어요. 스마트라는 말보다 한 단계 앞선 말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라는 말이 여기서 더 진화하면 어떤 말이 될 것 같습니까?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될 겁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서 사용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조금 더 똑똑해져서 스마트하다.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 그러니까 스마트가 한 단계 더 나가면 인공지능이죠. 지가 알아서 해버리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모든 걸 다 해. 거의 사람을 대신하는 뭐 이런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 금융, 말하면 핀테크죠. 이건 이제 스마트 기기하고 금융을 합쳐놓은 것이고, 스마트 머니. 이것도 이렇게 사실은 그 현금이나 신용카드나 통장, 그 다음에 고객 정보, 금융 거래 정보를 다 합쳐서 이렇게 하는 걸 스마트 머니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이 스마트 금융이나 스마트 머니는 그냥 같은 말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이제 또 나오는 말이 사물 인터넷, 여러 가지 뭐 사물에다가 PC나 인터넷을 이렇게 접속시켜서 뭐 이렇게 네트워크화를 뭐 이룬다. 뭐 이렇게 냉장고나 뭐 텔레비전이나 뭐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뭐 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홈 뭐 인터넷 어쩌고저쩌고 뭐 하고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은 뭐 이렇게 지금 당장 제가 볼 때는 시급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게 뭐 크게 지금 뭐 당장에 뭐 이렇게 사업적으로 뭔가 큰 비즈니스가 될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지능 인터넷이죠. 그러니까 지식이나 지식이죠. 또는 학습이죠. 이런 것을 이제 인터넷 막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해서 이제 큰 서버를 공동으로 쓰고 온갖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빅데이터를 갖다가 거기다가 띄워놓고 쓰고 싶은 사람 누구든지 와서 그냥 접속해가지고 써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피스에서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이라든지 다 각자 PC에 깔아놓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공동 서버에다가 딱 깔아놓으면은 그냥 누구든지 그냥 쓰고 싶은 사람 들어와서 그 프로그램 불러다가 그냥 쓰고 자기 뭐랄까 폴더라든지 뭔가 자기 공간을 딱 만들어 정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또 필요한 데이터 같은 거 끄집어다가 이렇게 쓰고 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클라우드 컴퓨터. 뭐 이것도 뭐 이렇게 지금 뭐 클라우드 컴퓨터에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그런 식으로 성립이 된다라면은 모든 PC 제조회사나 단말기 제조회사 다 망하겠죠. 그렇겠죠. 다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겁니다. 당분간 상당 기간 동안 이건 대형 어떤 대기업들이나 상업적이나 군사적이나 어떤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능해도 개인 차원에서는 거의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스마트 기능이나 기기와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되고 있다 이럽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다시 한번 아까
정보통신기 특히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단말기 제조회사, 삼성전자, 애플 뭐 이런 단말기 제조회사 뭐 이렇게 중국의 샤오미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제조회사들이 핀테크를 주도할 수 있느냐? 아까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거 주도할 수도 없고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그걸 핑계로 해서 은행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금융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다 한들 폐가 망신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니를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소니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정말로 그 세계 소니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회사였죠. 소니의 매출액하고 이제 이익을 나타내는 도표입니다. 이 매출액은 보면은 이제 일반 비금융사업 매출액이 있고 이제 보험이라든지 이제 인터넷 뱅크라든지 그러니까는 그 금융 이제 매출이 있고 이익은 이제 이게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손익이고 빨간 막대 그래프는 단기 순이익을 나타냅니다. 보시면은 소니가 1900 이제 그 소니 하면 80년대 뭘로 유명합니까? 소니 워크맨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들고 다녔죠. 워크맨하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소니 비디오 있죠, 비디오. 네. 이렇게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할 정도로 소니가 어마어마해서 매출이 그냥 80년대 후반에는 그냥 퍽 뛰고 그다음에 90년대도 이렇게 퍽 뛰고 이렇게 굉장히 급성장을 했는데 소니가 어떻습니까? 지금 91년부터 소니가 이제 보험 인터넷 보험 사업을 하고 이제 후에 이제 인터넷 뱅킹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금융 사업을 확대를 해가고 있습니다. 왜? 근데 이때만 해도 이제 소니 90년대 초반만 해도 좀 주춤거렸어요. 소니가 주춤거려서 이때 이제 뭐 소니가 그때 무슨 이렇게 그 미국 영화사도 인수를 하고 그 음악 콜롬비아인가 사가 미국 그것도 인수를 하고 해서 이제 이른바 컨텐츠 사업 쪽으로 강화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하드웨어 제조 회사에서 이제 컨텐츠 제조 회사를 강화해서 인수를 막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컨텐츠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비디오를 파니까 영화도 하고 그다음에 워크맨 하니까 음악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인수를 한 거죠. 지금은 그 소니 그때 그 콜롬비아사 인수해가지고 지금 그 도시바 그건 도시바구나. 뭐 하여튼 그렇게 영화 뭐죠 콜롬비아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여튼 그렇게 막 인수를 했어요. 소니가 인수도 하고 또 일본의 도시바도 그런 식으로 또 가기도 하고. 근데 금융업을 시작하고 난 지 몇 년 안 돼서부터 소니의 이렇게 성장세가 뚝 멈춰버렸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물론 아주 가파른 성장을 한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소니는 기술의 소니라고 뭐 사장부터 뭐 모든 사람 다 엔지니어 출신들이 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데 정말로 이렇게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진 회사였는데 그런 회사가 느닷없이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벌리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제 이익을 보면은 이익이 많이 났어요. 물론 이 91년대 거품이 꺼진 일본이 이제 거품이 꺼진 그런 상황이니까 그때 충격이 조금 왔죠. 와서 다시 이렇게 이제 정상으로 급반등하는 이제 급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이익도 많이 내고 그러니까 벌써 80년대, 90년대에 이익이 막 천억엔대 단기 순이익이 천억엔대.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한 2천억, 3천억, 4천, 많을 때는 막 5천억 엔이 넘어가고 이런 데. 가지고 90년대에 5천억이면 5조 원 막 이렇게 나온 거죠. 어마어마하죠. 지금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지난 1분기에 한 7조 원 정도 됐나요? 그래서 뭐 한 4분기 곱하기 4 해봐야 8조, 뭐 30조가 안 되고 순이익은 뭐 한 4, 5조 정도. 20조 정도인데 지금부터 한 20년도 훨씬 전에 소니가 벌써 이런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고 있었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워크맨에 맞는 어떤 들을 수 있는 음악이라든지 어떤 컨텐츠, 영화, 소니 영화사 뭔가 그렇게 만들어 그다음에
그런 컨텐츠 또뭐 그때 히트쳤던 게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또 게임기 있지 않습니까? 히트를 쳤죠. 그 후 플레이스테이션 이후에 이제 제품이 없어요, 소니가. 그 전에 워크맨, 비디오, 그 다음에 플레이스테이션. 그래서 아마 이때가 90년대가 플레이스테이션 처음 출시할 때인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이후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컨텐츠가 필요하다 이거. 워크맨을 가지고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음악도 필요하고, 플레이스테이션을 통해서 게임이나 여러 가지 걸 할 수 있는 컨텐츠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인수를 하는 건 뭐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느닷없이 그냥 막 보험이나 은행 전차 이렇게 이제 뭐 인터넷 시대니까 이렇게 말한,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헛짓을 한 거죠. 헛짓을 하다 보니까 분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영 자원이 분산이 되겠죠.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 금융을 했다라고 해서 이것이 무슨 소니의 어떤 크게 기여를 한 것도 아니고, 물론 지금 현재는 이제 금융업의 이익 비중이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금 이제 금융업이나 비금융 사업에 지금 상당히 타격이 크냐. 근데 소니가 이제 9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이익률이 쭉쭉쭉쭉 이게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이제 2008년 금융 위기 때는 적자 투성이죠. 금융위기 때는 적자 투성이죠. 이건 말하자면 일종의 핀테크를 90년대 초에 소니가 한 거죠. 핀테크 사업이라고 한 거죠. 한 결과가 지금 소니의 몰락을 초래한 한 원인이 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한국의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그게 크게 금융, 아까 말씀 삼성생명이나 증권, 뭐 보험, 이렇게 생명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삼성생명 정도를 제하고 나머지는 그냥 코딱지만한, 그만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하고 삼성 금융그룹하고 이렇게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를 해야 됩니다. 금산 분리를 해야 됩니다. 같이 가면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나 어떤 정경관 사법 종교 유착 구조 하에서나 지금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 세상에 영원히 이런 식으로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면은 정말로 큰 오산이죠. 오산입니다. 그리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유지할 수 없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미 그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에 대해서 작년에 경제 시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는 하드웨어 회사죠. 갤럭시 6 엣지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하드웨어 단말기, 좋은 단말기를 만들어내고 좋은 하드웨어를 만들어내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렇게 최상의 최고의 품질의 또는 최고 기술의 하드웨어 제품을 만들어내면 그 자체로 이렇게 결코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는 그런 막강한 그런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어설프게 할 수 없는, 하지도 못할 뭐 이렇게 소프트웨어나 금융이나 이렇게 찝쩍거렸다가 골로 가버리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삼성전자가 핀테크를 한다 한들 미국의 신용카드 시장을 접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BC나 비자나 마스터나 이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이런 카드 회사들이 가만히, 미국의 또 은행계 카드 은행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삼성전자한테 그런 걸 뺏겨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애플이나 이런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또는 지금은 이제 비자나 BC 같은 거 상당히 하고 있지만, 와서 이렇게 모든 금융 거래를 장악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감정적으로도 견디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건.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럴 만한 경쟁력이 택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저 어마어마한 그 업력의 글로벌화된 금융기관들을 빅데이터나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들을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웃기는 소리입니다, 정말로. 불가능해요. 국내 시장에서도 못 이겨요. 은행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근데 그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그 제너럴 일렉트릭, 정말로 어마어마한, 제너럴 일렉트릭 어떤 회사죠? 발명왕 에디슨이 만든 회사죠. 그 발명왕 에디슨이 만든 회사가 헛발질을 해가지고 금융사업하고 부동산 투자 사업을 막 했어요. 막 이제 투기가 일어나가지고 막 주가도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뛰니까 경영진들이 내가 실적을 내야만 내가 그 보너스를 왕창 받는데 실적을 내려면 지금 하고 있는 그 기존의 그 제조 사업으로는 큰 떼돈을 단기간에 막 떼돈을 벌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금융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막 질러댄 거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걸로 2008년에 망해버릴 뻔했죠, 지위가. 공적자금 투입받고 못하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버텨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들어와서 지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금융 및 부동산 투자 사업에서 철수한다라고 하고 지금 관련 계열사 매각 작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본업에만 전념, 제조업에만 전념해서 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지 않으면 절대로 글로벌 기업으로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하드웨어 회사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금융산업에 있어서 금융 소프트웨어라는 게 뭡니까? 금융 산업의 그 노하우죠.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웃기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핀테크 산업이 뭐 말로는 뭐 이렇게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상을 놓고 보면은 그냥 메인 중심인 금융업이 정보통신 발달의 어떤 그걸 금융업에 접목시켜서 단말기 부분에 있어서 거래 부분에 있어서 활용한다라는 정도가 아마 정확할 겁니다. 무슨 정보통신 회사들이 금융산업을 장악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무식하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그 핀테크 산업의 이제 핵심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나라를 경영할 수 있고 올바른 금융 정책이나 어떤 산업 정책들을 펼 수가 있죠. 정경관원 사법 종교 위착으로 해서 뭐 무조건 그냥 재벌그룹 해서 이렇게 그거 좀 해달라라고 하면은 막 그거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놓고 나중에는 이것도 부서지고 저것도 부서지고 하나에서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쫄딱 망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그런 어리석은 범하면 안 되겠죠. 네, 6월 동영상 두 번째 동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